자, 42페이지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이다. 자, 주기라는 거는 뭔가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주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유해 핵전화인데 일단 핵전화라는 거는 핵의 전화, 즉 핵에는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가 있죠. 그렇죠? 이 양성자에 의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 그냥 핵전하 그러면 양성자의 수만큼의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뭐 상대적인 값이죠. 여기서 유효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유효. 그러니까 이 전체 핵전하 중에서 실제로 유효한 핵전하가 얼마냐? 실제 미치는 게 얼마냐? 그걸 나타내는 거겠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가려막기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가려막는다라는 거 뭔지 아시죠? 그쵸? 그 차단한다. 앞에서 이렇게 뭐가 오는 거를 막는다. 뭐 그런 표현입니다.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전자가 두 개 이상 있는 원자에서 다른 전자들이 핵전하의 양성자를 가려요. 그래서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의 크기가 감소하는 효과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 옆에 있는 뭐 리튬을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전자가 있는데 지금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입니다. 그럼 이게 플러스 3만큼의 전부 다 핵전하가 미치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요 두 놈의 전자가 이 플러스 3의 핵전하를 차단시켜 줍니다. 어느 일정 부분만큼. 이 안쪽에 있는 전자는 약 마이너스 0.9만큼 차단을 시켜주는데요. 전자가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에서 마이너스 1.8만큼 차단이 되죠. 그러면은 플러스 3에 마이너스 1.8을 하면은 1.2만큼의 유효 핵전하가 요놈한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유효 핵전하, 가려막기 효과에 의한 유효 핵전하라고 하죠. 자, 왜냐면은 전자와 전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밀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양성자와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나타나는 일종의 가려막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에 있는 놈하고 같은 껍질에 있는 놈은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 밖에 있는 놈이 안쪽에 있는 놈한테 가려막기 효과는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보다 크다. 안쪽에 있는 놈이 더 크다. 뭐 수식으로 얘기하면은 같은 라인에 있는 놈은 뭐 마이너스 0.3 정도의 가려막기 효과가 있고요. 안쪽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0.9만큼의 가려막기 효과가 있습니다. 뭐 숫자는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안쪽에 있는 전자가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다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유효핵전화. 자, 원자에서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죠. 그쵸? 그러니까 양성자의 수만큼이 아니라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로 차단되는 만큼을 빼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화가 유효핵전화입니다. 유효핵전화. 이게 가려막기 효과보다 실제 핵전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실제 핵전화보다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원자핵과 가까운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일수록 가려막기 효과가 작으므로, 그쵸? 안쪽에 있는 놈일수록 차단해주는 놈이 작죠, 숫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유효핵 전화가 크게 나타나고, 자,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는 거는 같은 주기를 의미하는 거죠. 경우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핵 전화가 커진다. 이거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같은 주기일 경우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진다. 라는 사항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원자 번호가 클수록 핵전화는 증가하죠. 그쵸?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전화는 증가하는데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가려막기 효과가 마이너스 0.3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하나 증가하면은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씩 증가하기 때문에 플러스 1 마이너스 0.3 해서 플러스 0.7만큼의 유효핵전화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 즉 전자 껍질 수가 같을 경우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진다. 요 사항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이 그거를 나타내는 거죠. 자, 지금 A와 C는 안쪽에 있는 전자는 똑같이 두 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안쪽에 있는 전자가 없죠. 그리고 B는 가려막기 효과가 제일 작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는 유효핵전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가려막기 효과가 작으니까. 근데 A와 C를 비교하면 그냥 양성자의 수를 계산하지 않으면 A보다는 C가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크니까 유효핵전화가 C가 더 작겠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근데 리튬은 양성자가 3개고 베릴륨은 양성자가 4개입니다. 즉 플러스 1이 더 큰 거죠. 근데 가로막기 효과 같은 라인이니까 마이너스 0.3만큼만 가로막기 효과가 생기니까 유효핵전화는 어떻게 된다? C가 A보다 더 커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주기별로 나타나는데 지금 요 파란색은 2주기고요. 빨간색은 3주기입니다. 자, 2주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지고, 그쵸? 근데 같은 족에서는 주기가 커질수록, 즉 아래로 내려올수록 껍질 수가 많아질수록 유효핵전화는 어떻게 된다? 같은 족인 경우에는 유효핵전화가 아래로 내릴수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효핵전화는 커지는 겁니다. 왜? 양성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핵전화는 커진다. 자, 그 유효핵전화에 의해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결정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주기성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유효핵전화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핵전화는 커진다. 이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양성자의 수보다 가르마키 효과가 더 작기 때문에 늘어나는 양성자의 수보다 가르마키 효과가 더 적게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핵전은 커진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일단 원자 반지름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두 원자의 원자 간 거리의 2분의 1이다. 자 우리가 원자라는 거는 제일 바깥쪽에 갖고 있는 전자까지의 거리가 원자의 반지름이 되겠죠. 원자 핵에서부터. 근데 그 전자가 우리가 오비탈이라 개념으로 해서 분포하는 확률로 지금 표시를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 간의 그 반지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원자 하나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원자가 결합, 같은 종류죠.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그 두 원자 핵 간의 거리의 2분의 1, 이거를 원자 반지름으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 왜 감소하느냐? 전자 껍질 수가 같지만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해서 잡아당기는 힘이 더 커진다는 거죠. 인력이 증가한다는 건.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감소한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까지 마찬가지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때문이다? 유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자,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핵전화는 커집니다. 그렇죠? 유핵전화가 커지는데 그럼 유핵전화가 커지면은 원자 반지름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거는 주기가 커진다는 거, 즉 껍질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핵과 원자가 전자 사이에 거리가 증가해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그 이유는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그러니까 같은 주기는 유효 핵전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는 거는 전자 껍질수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요 이유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무리 이게 세게 잡아당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요 안쪽 껍질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쵸?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지금 여기 주기성을 보면은, 뭐, 얘는 1주기고요. 얘네들은 2주기, 3주기, 4주기, 원자번호 20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자, 이런 상태에서,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보면은,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그래프만 보고 이게 몇 주기다도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요거와 요거 물론 원소 기호는 안 주겠죠. 그리고 2주기와 3주기다라고 표시를 하면은 어떤 게 2주기고 어떤 게 3주기인지 이런 것까지도 구분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같은 주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같은 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자, 이온 반지름은 또 어떤 형상을 나타내느냐, 어떤 그 폼으로 변하느냐. 자,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눈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양이온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데 이때 전자 껍질 수가 감소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온으로 될 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를 다 버려요.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껍질 수가 줄어들죠. 껍질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면 원자보다 반지름이 감소한다. 자, 음이온은 비금속 원자가 전자를 얻습니다. 껍질 수는 그대로 있죠. 껍질수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 수도 그대로 있죠. 그런데 뭐만 증가한다? 전자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전자수가 많아지니까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음이온의 반지름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증가하게 되는 거. 그쵸? 자, 그래서 양이온은 원자보다 양이온일 때 반지름이 감소하고요. 음이온은 원자보다 음이온 될 때 반지름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까지 기억을 하셔야겠죠. 양이온이 될 때는 전자 껍질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감소하고 음이온으로 될 때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음이온의 반지름이 원자보다 커진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양이온의 반지름과 음이온의 반지름이 감소한다. 양이온과 음이온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양이온의 반지름과 음이온의 반지름이 증가한다. 이것도 양이온과 음이온을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요거는 원자하고 비슷한 양상이 되죠. 그렇죠? 자, 음이온, 양이온에서는 원자보다 이온이 크기가 커지냐, 작아지냐 이걸 가지고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주고 이온 반지름이 크면은 금속 원소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왼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이 큰 거를 주면은 그거는 비금속 원소들 대부분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묻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선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성질들이 어떤 건지 왜 그런 형상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등전자라는 건 같을 등자입니다.
전자의 수가 같은 이온의 반지름이다. 그래서 전자수가 같은 이온으로 전자 껍질 수와 전자 배치가 같습니다. 전자 껍질 수와 전자 배치는 같은데 뭐가 다르냐? 양성자 수가 다르죠. 그쵸? 양성자 수가 다르니까 핵전화,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화가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감소한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핵전화량이 커져서, 즉 양성자 수가 많으니까 핵전화량이 커져서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감소한다. 왜? 유효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이다. 자, 이 사항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얘네들은 지금 현재 2주기죠. 2주기 비금속하고 3주기 금속입니다. 보통 등전자 이온은 이렇게 그 전 주기의 비금속과 그 다음 주기의 금속으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주기, 3주기를 섞어 놓고 등전자 이온의 특징을 이용해서 물어보는 문제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크기가 왜 그렇게 변하고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를 정확히 기억을 해주셔야 문제를 풀 때 특별한 그런 어떤 혼동 없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3페이지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원자과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다. 원자과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가 있죠. 하나. 자, 이거를 떼어낼 때 496kJ/몰이라는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요 496kJ/몰이라는 게 나트륨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간단하게 이온으로 만들 때 에너지다. 근데 전자를 떼어내는 거니까 양이온이 되는 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떼어내기가 쉽겠죠. 왜? 에너지를 조금만 넣어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쉬울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온화라고만 생각하면 음이온도 이온화 되는 거니까 전자 하나만 받을 때 에너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닙니다.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양이온이 되기가 쉽고요. 이온화 에너지가 커질수록 음이온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를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하는 겁니다. 대체로 증가한다는 건 증가하지 않는 놈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유효핵전화가 증가해서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가 대체로 증가하고 그래서 같은 주기일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비금속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금속이 되는 거죠.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의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해서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의 에너지가 작아지고요. 같은 쪽에서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온의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이온의 에너지가 작아진다라는 건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여기 보면은 지금 베릴륨과 붕소가 이온의 에너지가 바뀌었죠. 여기 질소와 산소가 이온의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주기성의 예외인데 이 예외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주기성의 예외 2족과 13족, 그 다음에 15족과 16족. 자, 대체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는데 2족과 13족은 13족이 더 크지만 작고 15족과 16족에선 16족이 더 크지만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나타나겠죠. 자, 그 이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에너지가 높은 p 오비탈에 전자가 있는 13족 원소가 에너지가 낮은 s 오비탈에 전자가 있는 2족 원소보다 전자를 떼어내기 쉽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지금 즉 13족은 에너지가 높은 p 오비탈에 처음으로 전자가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쵸? 그리고 2족들은 s 오비탈에 전자가 이렇게 꽉 찰 때까지 채워진 게 2족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s 오비탈보다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으니까 이 전자를 떼어내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1, 2 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 전자가 있을 때 이렇게 떼어내는 에너지보다 여기 전자 있을 때 이렇게 떼어내는 에너지가 당연히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떨어지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작고 양이온이 되기 그러니까 이온으로 만들기 쉬운 거죠. 자, 지금 이거는 뭐 주양자수 1, 2,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로 선생님이 예를 들었지만 어쨌든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전자를 떼어내기가 더 에너지를 적게 줘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족보다 13족이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5족과 16족은 왜 그렇게 나타나느냐? 16족은 p 오비탈에서 쌍을 이룬 전자 간 반발력이 즉 16족은 15족까지는 이렇게 홀 전자수로 채워지다가 16족이 될 때 쌍을 이루는 전자가 처음으로 나타나요. p 오비탈에서. 그러니까 전자가 쌍을 이루니까 이 전자 간에 반발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 존재하는 것보다 이렇게 쌍으로 존재하는 놈이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반발력만큼 에너지를 더 적게 줘도 되죠. 그래서 더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다. 그래서 이온의 에너지가 16족이 15족보다 더 작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 요 이유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꼭 이유. 그리고 2족, 13족, 15족, 16족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보면 무조건 2, 13, 15, 16 그 원소들을 문제에서 줬는지 안 줬는지를 꼭 따져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이거를 생각해 줘야 된다. 문제에서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관계없이 이온화 에너지 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2족, 13족, 15족, 16족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꼭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순차 이온화 에너지는 중성 원자에서 전자를 한 개씩 차례로 떼어낼 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에너지 순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거 떼어낼 때는 제1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전자 떼어낼 땐 제2 이온화 에너지, 세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땐 제3 이온화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이다. 자, 개념 짚어보기 봅시다. 1번. 가려막기 효과와 유해 핵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건 X로 표시하시오. 자, 다전자 원자에서 가려막기 효과에 의해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의 크기가 증가한다. 증가 아니죠.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자, 유해 핵전하는 실제 핵전하보다 클 수 없다 그랬죠. 그쵸? 틀렸습니다. 자, 안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보다 가려막기 효과가 크다. 안쪽에 있는 놈이 크다. 맞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자수가 많으므로 유액전하는 감소한다? 틀렸죠. 전자수는 많아지지만 이건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건 플러스도 증가를 하는 거죠. 플러스가 증가하는 것만큼 가르마키 효과가 작기 때문에 그보다 작기 때문에 유액전하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틀렸습니다.
자, 2번. 다음 원자나 이온의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자, 리튬, 나트륨 같은 일족인데 나트륨이 껍질수가 많으니까 원자 반지름이 크죠. 자, 리튬과 베릴륨 얘네들은 같은 주기에 있습니다. 근데 베릴륨이 원자 번호가 더 크죠. 그러면은 유해 핵전화가 더 크게 나타나니까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리튬이 더 크다. 자, 칼륨과 칼륨 이온, 양이온이 될 때는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칼륨이 더 크다. 자, 산소와 산화이온에서 이건 음이온입니다. 음이온이 될 때는 원자보다 음이온이 반지름이 더 크다. 자, 마그네슘과 산소. 자, 얘네들은 등전자 이온이죠. 등전자 이온. 전자의 수가 같은. 근데 마그네슘이 산소보다 원자 번호가 큽니다. 원자 번호가 크면은 유해핵 전화가 더 커져서 더 이온 반지름이 작다. 그래서 얘는 마그네슘이 더 작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은 이온의 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이온의 에너지가 작은 원소일수록 양이온이 되기 쉽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양이온이 되기 어려운 거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의 에너지가 감소한다.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 핵에서 거리가 멀어져서 이온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자, 4번. 다음 원자들의 이온화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세요. 자, 이온화 에너지. 자, 여기는 지금 같은 주기에 있는 1쪽과 17쪽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온화 에너지는 음이온이 더 크죠. 그래서 플로린이 더 크다. 자, 이번에 나트륨과 칼륨은 같은 1쪽입니다.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의 에너지가 작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나트륨이 더 크다. 자, 그다음에 베릴륨과 붕소는 2족과 13족입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의 에너지가 대체적으로 커지지만 2와 13은 반대죠. 그쵸? 그래서 그냥 개념으로 하면 13이 크지만 2와 13은 반대니까 13이 더 작다. 붕소가 더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인과 황이 나왔습니다. 인과 황. 얘네들은 15족과 16족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지만 2, 13, 15, 16은 반대다. 그래서 인이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원소는 칼륨이다. 맞습니다. 같은 중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같은 쪽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커지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크겠죠. 자,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건 수소이다. 양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것도 칼륨입니다. 틀렸고.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원소는 이온화 에너지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죠.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는 헬륨이 되겠습니다. 헬륨. 자, 칼슘의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자, 칼슘은 양이온입니다. 양이온. 양이온이기 때문에 이온이 될 때 이온 반지름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크다. 이건 맞습니다. 자, 이 주기에서 음이온이 되기 가장 쉬운 원소는 네온이다. 자, 음이온은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걸 얘기하는데 얘가 큰 걸 맞습니다. 하지만 네온은 이온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플로린이다. X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계속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꼭 잘 기억을 하셨다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 계속해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